저는 올해 66입니다. 박순자라고 해요.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냈죠.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며느리 이지은과 저는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지냈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명절 때 만나고 가끔 전화 통화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한테 나름 잘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보내고요. 결혼 기념일에도 빼먹지 않고 축하 문자 보냈죠.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과일 선물 보내드렸고요. 며느리가 힘들까봐 시댁일에 참여도 안 시켰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이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나이 들면 생일이 뭐 그리 대수냐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며느리가 뭘 준비했을까, 어떤 선물을 보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등기가 하나 도착했어요. 며느리한테 온 거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상품권이 있었어요. 베이커리 상품권이었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2만 원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만 원? 상품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만 원? 5년 동안 제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떠올랐죠. 명절 때마다 20만 원씩 용돈 줬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엔 꽃다발이랑 케이크 선물했고요. 그런데 제 생일에는 2만 원이라니. 손에 든 상품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가볍게 느껴졌다는 게 맞겠네요.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겁게 느껴진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제 가치인가 싶었어요.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 받으셨어요? 며느리 이지은 씨 목소리는 밝았어요. 너무 밝았죠. 응, 받았어. 고맙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빵집이에요. 거기 빵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지은 씨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빵이 맛있고 어떤 케이크가 인기 있는지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대꾸할 기력이 없었죠. 그래, 알았어. 잘 먹을게. 고마워. 통화를 끝내고 상품권을 다시 받습니다. 베이커리 상품권. 요즘 유행하는 빵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상품권 보냈는데 2만 원짜리더라.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보여준 마음은 2만 원어치였나 싶었죠.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작년 며느리 생일 때 제가 뭘 줬더라.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30만 원 넘게 주고 샀죠. 며느리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거였어요. 결혼기념일엔 레스토랑 식사권도 줬고요. 1인당 15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엔 2만 원이라니. 밤에 잠이 안 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품권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넣었죠. 보기 싫었거든요. 사용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처박아 두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운해졌죠.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맞나? 5년 동안 정성껏 챙겨준 게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친구한테 하소연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생일 선물이 2만 원짜리 상품권이야.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시부모 생각 안 해. 그 말을 듣고 더 속상했어요. 제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2만 원짜리 상품권.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생각났죠. 겨우 2만 원. 참 많이도 아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은이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걸요. 제가 생각하는 관계와 며느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다르다는 것도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안고 지냈습니다. 며느리한테 내색은 안 했어요. 괜히 사이 나빠질까 봐요.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죠. 이게 제 운명이려니 하면서요. 하지만 그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버렸어요. 언젠가는 이 감정이 터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일상은 계속됐죠. 그러다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저는 김장을 담급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김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추 10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매년 하던 양이에요. 우리 집 먹을 것도 있고 친척들 줄 것도 있고 아들내 줄 것도 있으니까요. 무도 한 박스 샀고 고춧가루며 젓갈이며 양념 재료들을 장만했죠. 배추가 도착한 날 남편이 놀랐어요. 여보, 올해도 100포기야? 힘들 텐데. 괜찮아요. 매년 하던 거니까요. 사실 힘들긴 했습니다. 58 나이에 100포기 김장이 쉬울 리 없죠.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겨우내 먹을 김치인데요. 이틀 동안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속 넣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밤에는 손가락이 시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도 묵묵히 했습니다. 이게 주부의 일이니까요. 김장을 다 끝내고 나니 뿌듯했어요. 커다란 김치 항아리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걸 보니까요. 올해도 잘 익으면 맛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김장하셨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김장했냐는 질문은 보통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하는 말이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응, 했지. 이번 주에 100포기 담갔어. 왜? 아, 역시 하셨네요. 저희는 올해도 김장 못했거든요. 바빠서요. 지은이 목소리는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했죠.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이요. 그래, 바쁘면 못하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말이 뭘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희한테 김치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김치를 달라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생일 선물로 2만 원 준 며느리가 지금 김치를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네. 저희 집에 김치가 떨어져서요. 마트에서 사 먹을까 했는데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말로밖에 안 들렸죠. 그래, 보내줄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치 안 준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 10포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두 포기도 아니고 10포기를 달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10포기? 네. 저희 둘이 먹으면 그 정도는 있어야 겨울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많나요? 너무 많냐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 알았어.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택배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아시죠? 응,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탁 하고 떨어뜨렸죠.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며느리요. 무슨 일인데? 김치 보내달래요. 10포기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내줘야지. 아들내 먹을 김치인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모르죠.
제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김치 항아리를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이틀 동안 허리 휘어가며 담근 김치였어요. 손가락 퉁퉁 부어가며 만든 거였죠. 그걸 10폭이나 달라고요? 그것도 생일에 2만 원 준 며느리가요? 제 이가 갈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10폭이 참으로 염치도 없구나 싶었죠.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10포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연한 말투가요. 밥맛이 없었어요. 반찬을 입에 넣어도 씹히지 않았죠. 그냥 삼키기만 했습니다. 여보, 밥 안 먹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사실은 화가 나서 못 먹는 거였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은 이해 못할 테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도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걸까요? 공짜 김치 배달원으로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보내줘야 하나? 아니면 다시 전화해서 싫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미 보내준다고 했죠. 말을 번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김치는 보내주되 제 방식대로 보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김치는 보내줄게요. 대신 2만 원어치만큼만 보내주겠습니다. 속이 시원해졌어요. 해결책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내일 당장 김치 포장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어요. 잠은 잘 잤습니다. 어젯밤에 해결책을 찾았으니까요.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화났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 항아리들이 저를 맞이했죠. 100포기의 김치들이요. 이 중에서 10포기를 골라야 했어요. 특별한 기준으로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보낼 김치는 특별해야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간이었습니다. 김장을 할 때 저는 여러 버전을 만들어요. 제대로 간한 것도 있고 겉절이용으로 간을 약하게 한 것도 있죠. 보통 겉절이용은 며칠 안에 먹어야 합니다. 오래 두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 겉절이용을 보내주자. 제 머릿속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속이었습니다. 김치의 맛은 속에서 나오죠. 젓갈,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이런 양념들이 듬뿍 들어가야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담근 김치 중에는 속을 적게 넣은 것도 있었어요. 양념이 모자라서 급하게 만든 것들이죠. 그것도 보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색깔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빨갛고 맛있어 보이게 만들면 됐어요. 양념을 조금만 발라도 색은 낼 수 있으니까요. 속이 별로 없어도 겉만 빨갛게 하면 택배로 받았을 때는 모를 겁니다. 완벽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김치를 고르면 됐죠. 저는 항아리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어떤 건 간이 딱 맞았고 어떤 건 싱거웠죠. 어떤 건 속이 가득했고 어떤 건 속이 부실했습니다. 싱겁고 속 없는 김치들을 골라냈어요. 정확히 10포기를 찾았습니다. 이걸 며느리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김치들을 꺼내서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하나씩 보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였거든요. 빨갛고 싱싱해 보였어요. 하지만 먹어보면 알 겁니다. 맛이 없다는 걸요.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김치 전용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았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꼼꼼히 밀봉했죠.
겉으로는 정성스러워 보이게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이 김치를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처음엔 좋아하겠죠. 그런데 먹어보면 알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인 줄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생일에 2만 원 주고 김치는 10포기 달라는 며느리한테는 이 정도 해줘야죠. 남편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뭐해요? 며느리 줄 김치 포장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 고생하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김치를 포장하는지요. 알 필요도 없었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남편한테는 더 나을 겁니다. 10포기를 다 포장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손이 시렸지만 즐거웠습니다. 이 김치가 며느리한테 가는 걸 상상하니까요. 큰 택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10포기가 들어갈 만한 큰 거요. 상자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어요. 완충제 역할을 하라고요. 그 위에 김치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빈틈없이 꽉 채웠어요. 흔들려서 김치가 터지면 안 되니까요. 겉으로는 정성스러워 보여야 했습니다. 상자를 다 채우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마지막으로 메모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내면 심심하잖아요. 따뜻한 메모 한 장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았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쓸까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어요. 정성껏 담근 우리 김치. 짧게 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정성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더 아이러니했죠. 실제로는 정성이 안 들어간 김치인데요. 메모를 상자 위에 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상자를 열면 제일 먼저 볼 수 있게요. 그럼 감동받겠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보내줬다고요. 상자를 테이프로 꽁꽁 봉했습니다. 여러 번 감았어요. 튼튼하게요. 배송 중에 상자가 열리면 안 되니까요. 다 끝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뭔가 해낸 기분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게 좋았죠. 2만 원어치 김치는 2만 원 맛이지 뭐.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정말로 통쾌했거든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상자를 현관으로 옮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택배 보내면 되겠죠. 며느리 집까지는 이틀 걸릴 겁니다. 이틀 뒤면 며느리가 이 김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둘 거고요. 저녁에 꺼내서 먹어보겠죠.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복수라고 하기엔 좀 유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푸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 햇살처럼 밝아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 이지은 씨, 2만 원 주고 30만 원어치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특히 시어머니한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기분은 달콤했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특별한 택배를 보내는 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가 생각났어요. 오늘 보내는 날이죠. 기분이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테이프가 잘 붙어 있는지, 주소는 제대로 썼는지요. 며느리 집 주소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받는 사람은 이지은, 보내는 사람은 박순자. 완벽했습니다. 상자를 들어보니 무거웠어요. 김치 10포기니까 당연하죠. 이걸 끌고 택배 접수하러 가야 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가까운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택배 접수를 받거든요. 점원이 상자를 보더니 물었어요. 김치세요? 네, 며느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 좋겠네요. 시어머님이 직접 담근 김치라니. 직원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네, 며느리 정말 좋겠죠. 2만 원어치 김치를 받으니까요.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자를 보낸 뒤라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며느리가 김치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아직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쯤 택배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일쯤 도착하려나?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김치 보냈어요? 네, 오늘 아침에 택배로 보냈어요. 잘했네. 아들 내가 좋아하겠어.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좋아할지는 두고 봐야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걸까? 너무 유치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거였어요. 생일에 2만 원 주고 김치는 10포기 달라는 며느리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 했죠. 교육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택배를 못 받았나 봐요. 바쁜 며느리니까 집에 늦게 들어갔을 수도 있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온 거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택배 받았어요. 며느리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그래, 잘 도착했나 보구나. 네, 상자 열어보니까 김치가 정말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천만에. 맛있게 먹어. 네, 잘 먹을게요. 어머님 덕분에 이번 겨울 김치 걱정 없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김치를 먹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자만 열어보고 좋아한 거죠. 당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먹어봐야 제 작품의 진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며느리 생각만 했거든요. 지금쯤 냉장고에 김치를 넣고 있을까? 아니면 당장 저녁에 꺼내 먹을까? 상상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며느리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표정이요. 싱겁다는 걸 알았을 때의 당황스러운 얼굴이요. 속이 거의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의 놀란 표정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키득거렸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이 깨면 이상하게 볼 테니까 조용히 웃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김치를 받으면 맛있다고 문자라도 보내는데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혹시 눈치챈 걸까? 김치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걸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까? 저는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부 전화였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희 엄마가 보낸 김치 받았지? 남편이 물었어요. 아들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아빠, 그게... 아들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투였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치 잘 먹고 있어요. 아들은 얼버무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김치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김치의 맛을 알아챈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완벽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며느리가 불만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답답한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그래요? 피곤한가 보죠 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수가 성공적이었으니까요.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죠. 생일에 2만 원 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2만 원어치 김치는 2만 원 맛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이번 일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여전히 김치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맛있다는 말도 이상하다는 말도 없었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제가 먼저 물어보면 이상하니까요. 그냥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죠. 며느리가 그 김치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그러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안 왔어요. 회사 일이 있다면서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들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죠. 점심을 차려주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김치는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이 짧았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다고 칭찬했을 텐데요. 이번엔 그냥 먹고 있다고만 했죠. 맛은 어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좋다도 아니고 괜찮다니.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분명히 김치 맛이 이상한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 내 입맛에 안 맞아?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들은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두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효자인 우리 아들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제 목적은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아니라요. 아들이 돌아간 뒤에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김치에 대해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달라고 해놓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불만은 있는데 말은 못하는 것. 저는 그걸 노린 거였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네 친구 미숙이었죠. 순자야, 나 미숙이야. 미숙아. 무슨 일이야? 너희 며느리 오늘 마트에서 봤어.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며느리를요? 우리 며느리를? 여기서? 응. 큰 마트에서 김치 사는 거 봤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치를? 내가 보낸 김치 있을 텐데? 나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 전화했어. 혹시 내가 김치 안 보냈나 싶어서. 보냈는데 10폭이나.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사러 갔다는 건 제가 보낸 김치를 안 먹는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못 먹는다는 뜻이겠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며느리가 제 김치를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어서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숙이가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마트에서 김치 사는 거 봤대요. 김치를? 당신이 보낸 거 있잖아. 그러게요. 이상하죠?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또 사지? 우리 김치가 맛이 없나?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름쯤 됐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저기 어머님, 혹시 김치 더 있으세요? 김치가 더 있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포기를 보냈는데 벌써 다 먹었다는 건가요?
왜? 벌써 다 먹었어?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 아니,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여쭤본 거예요. 며느리는 서둘러 말을 끝냈습니다. 제가 더 캐묻기 전에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김치를 더 달라고 한 건 지금 있는 게 맛없어서 그런 거였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보낸 김치를 두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며느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김치가 맛없어서 못 먹겠는데 말도 못하고요. 마트에서 사 먹자니 돈 아깝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자니 예의가 아니고요. 딱 제가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김치 더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까 전화했잖아요. 김치 더 있냐고. 벌써 다 먹었을 리 없어요. 아직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왜 물어봤을까? 모르죠. 그냥 물어본 거겠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 시어머니가 보낸 김치는 맛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요. 답답하겠죠. 정말 답답할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었어요. 통쾌했거든요. 생일에 2만 원 준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 씨, 이제 아시겠어요?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요. 생일에 2만 원 주고 김치는 10포기 달라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당황한 얼굴을 상상하면서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수가 성공적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메시지를 확실히 받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김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고요. 서로 조용히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죠.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혼자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도 없이요. 어머, 지은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선물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어서 들어와.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줬죠. 며느리는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백화점 포장이었습니다. 한우 세트였어요. 비싼 거였죠. 한눈에 봐도 1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것까지. 어머님 받아주세요. 며느리 표정이 진지했어요. 평소와 달랐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가? 생일 선물이요. 너무 소홀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만 원짜리 상품권 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예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꺼낼 줄 몰랐거든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며느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치도요. 10포기나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염치 없었어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며느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치 받아서 먹어봤는데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싱겁고 속도 별로 없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러시나 싶었죠.
근데 며칠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생일에 2만 원 줬으니까 어머님도 2만 원어치 김치를 주신 거잖아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연기가 아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죠. 지은아. 네, 어머님. 나도 좀 유치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니까 저도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어머님 생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나도 서운했어. 솔직히, 알아요. 김치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우는 거였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이제 됐어. 어머님. 응? 제가 오늘 점심 해드릴게요. 그 한우로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지켜봤죠.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우를 구워서 상추에 싸고 밥도 새로 지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정말 푸짐했어요. 어머님 드세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우를 한 점 먹어봤어요. 부드럽고 맛있었죠. 맛있네. 다행이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며느리도 같이 먹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편안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장 힘드셨죠? 응, 좀 힘들었어. 제가 몰랐어요. 100폭이나 담그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이 들면 더 힘들지 뭐. 내년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담가요. 며느리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 김장할 줄 알아? 아니요. 근데 배우면 되죠. 어머님한테 배울게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5년이나 됐는데. 아니야. 나도 좀 심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러실만 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제대로 챙길게요. 알았어. 그리고 자주 올게요. 어머님 뵈러. 며느리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같이 먹고 남은 한우 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변했구나. 진짜로 깨달은 거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화해하니 더 좋았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니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네. 며느리가 다녀갔어요. 그래요? 무슨 일로? 사과하러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제 달라질 것 같았어요. 더 가까워질 것 같았죠. 이번 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해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고요. 예전에는 명절 때나 연락했는데 말이죠.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약속대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도 같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왔어요. 두 사람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또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였죠. 비싼 거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또 사오고, 어머님 많이 드시라고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된장찌개 끓일게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같이 하자. 저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며느리와 이렇게 나란히 요리하는 게요. 먼저 멸치 육수를 내야 해. 이렇게. 네, 어머님. 멸치는 얼마나 넣어요? 한 줌 정도. 이 정도면 돼. 며느리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메모도 하면서요.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된장은 이렇게 풀어. 채에 걸으면서 하면 덩어리 안 생겨.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냥 넣었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국물이 깔끔해. 네, 알겠어요. 20분쯤 걸려서 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며느리가 국물을 맛봤어요.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이네요. 자주 해봐. 그럼 손에 이거. 네, 집에서 연습할게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저요.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떠서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도 어머님이 옆에서 알려주시니까 맛이 달라요. 내가 잘한 거지 뭐. 아니에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편안했죠. 밥을 다 먹고 아들이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님, 저기요. 응? 다음 달이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제가 선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뭘 좋아하실까요? 며느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대충 준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아버지는 옷 좋아해. 특히 스웨터. 그럼 좋은 스웨터 하나 사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고를게요.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아니에요. 제대로 사드려야죠.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내년부터 김장 시즌 되면 제가 진짜 도우러 올게요. 그래 와. 같이 하자. 손이 많으면 일이 빠르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도울게요. 며느리의 약속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진짜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응? 제가 요리 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손맛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시간 되실 때 알려주세요. 제가 올게요. 그래, 좋아. 알려줄게.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도 올게요. 매번 오지 않아도 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오고 싶어요. 어머님 뵙고 싶어서요. 며느리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와. 기다릴게. 네, 다음 주에 봐요. 며느리가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줬죠. 아들이 운전석에 타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 자주 오고 살갑고 뭔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냥 철이 든 거겠죠.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은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만 원짜리 상품권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그게 김치 사건으로 이어지고 결국 화해로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웃긴 일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맛없는 김치를 보냈고 며느리가 그걸 알아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복수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낫다는 걸요.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러 왔을 때 제 마음이 녹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약속대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였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구나. 이런 것까지.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며느리가 선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한과와 과일, 그리고 고급 한우까지요.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지은아, 너무 많이 가져왔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도우러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까지 함께 일했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속을 이렇게 넣어.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이 시려워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백포기를 함께 담그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며느리에게 김치를 나눠줬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만든 걸로요. 속도 가득하고 간도 딱 맞는 것들이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래, 이번엔 맛있을 거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둘 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 상품권과 맛없는 김치 덕분에 며느리와 제 관계가 더 깊어졌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솔직해질 수 있었죠. 며느리는 이제 진짜 딸 같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진심으로 대해주거든요. 저도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끼게 됐어요. 작은 갈등이 큰 화해를 만들어낸 겁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더 가까워지는 법이에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제 마음도 그 눈처럼 평온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졌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눈 오는 거 보셨어요? 정말 예쁘죠? 응, 보고 있어. 어머님 사랑해요. 며느리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지은아. 전화를 끊고 눈 내리는 풍경을 봤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관계도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죠. 깨끗하고 아름답게요.